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69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일이지만 이제는 정말 속이 다 시원해져서 들려드리고 싶어졌어요. 40년 전에 29살 나이로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 문화도 낯설고. 하지만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간호사 자격증을 미국에서 다시 땄고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정말 열심히 살다가 아들 민수를 얻었어요. 늦둥이였지만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고부터는 온 정성을 다해 키웠어요.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미국에서도 당당한 한국인으로 자라도록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상당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그런데 5년 전 민수가 에밀리라는 미국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국제 결혼이 뭐 대수냐 싶지만 그래도 문화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한국인 시어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됐어요. 처음 에밀리를 만났을 때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민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고 저에게도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 대해줬어요. 영어가 서툰 저를 위해 천천히 말해주기도 하고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식 전통 예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멋진 결혼식이었어요. 저희 한국 친구들도 많이 초대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정말 화목해 보였어요. 에밀리도 민수에게 잘해주고 저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해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자고 하기도 하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3년 전 손주 데니얼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데 데이케어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한 달에 $2,000가 넘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에밀리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데니얼을 돌봐줄 수 있냐고요. 물론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죠. 손주를 돌보는 게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에밀리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갓난아기 데니얼을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아침 7시에 에밀리가 데니얼을 데려오면 저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놀아주고 낮잠 재워주고. 간호사 출신이라 아이 돌보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데니얼이 아플 때도 제가 먼저 알아채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고 이유식도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였어요. 아이가 한국어도 배울 수 있도록 한국 동요도 들려주고 한국어로 책도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밀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맙다고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점점 당연하다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제가 데니얼을 돌볼 때 필요한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떨어져도 알아서 사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제 돈으로 손주 용품을 사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죠. 또 처음에는 제가 데니얼과 어디 나가거나 할 때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는 그런 보고도 귀찮아 하더군요. 자기들이 바쁜데 그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제가 아플 때였어요. 독감에 걸려서 정말 몸이 힘들었는데 에밀리는 그래도 데니얼을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병에 옮을 수 있다고 말했더니 그럼 마스크 쓰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69세 노인이 독감에 걸려 앓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라도 아이를 돌보라니. 하지만 그때도 참았어요. 민수와 에밀리가 힘들어할까 봐서요. 친구 영순이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영순이는 저와 같은 나이인데 역시 며느리가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영순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정말 존중해줘요. 영순이가 손주를 봐줄 때마다 용돈도 주고 감사 인사도 꼭 해요. 영순이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지 말라고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게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참았어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작년부터는 정말 심해졌어요.
에밀리가 저를 마치 고용한 베이비시터처럼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저녁에 데려갈 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려요. 심지어 제가 데니얼을 돌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요. 데니얼이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적으로 된다며 거리를 두라고 하기도 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데니얼을 키웠는데 갑자기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니요. 그것도 무료로 돌봐주고 있는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어요. 민수한테 말하기도 애매했어요. 아들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할까 봐서요. 그리고 데니얼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포기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난달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에밀리 쪽 가족들이 모이는 추수감사절 파티가 있었는데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손주를 키워준 할머니인데 말이에요. 민수한테 물어봤더니 에밀리가 한국 음식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더군요. 에밀리 어머니가 한국 음식은 냄새가 너무 강해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영어가 서툴러서 다른 손님들과 대화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대요. 정말 화가 났어요. 40년을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가 서툴다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상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간호사로 일할 때도 미국인 환자들과 소통하는데 문제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난 건 민수의 태도였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에밀리 편에서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더군요.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손주를 무료로 돌봐주면서도 가족 모임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다니. 정말 서럽고 화가 났어요. 그 다음 주에 영순이를 만났는데 영순이가 제 얘기를 듣고 정말 분노하더군요. 영순이가 말하길 미국에서 전문 베이비시터 고용하면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아냐고 하면서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풀타임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비용을 말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문 베이비시터는 시간당 15달러에서 25달러를 받더군요.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 1년 52주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거의 4만 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3년이면 12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 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베이비시터가 아니었어요. 간호사 출신으로 아이 건강 관리도 해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직접 만들어주고 교육도 시켜줬어요.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30달러는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3년 동안 제가 해준 일의 가치가 거의 25만 달러나 되더군요. 한국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액수예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는지를요. 25만 달러짜리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40년 전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것들, 나이든 한국인 여성으로서 겪은 무시와 차별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겠다고. 제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겠다고.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가족 간에도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죠. 변호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특히 구두 계약이라도 3년간 지속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문 베이비시터 에이전시에도 연락해서 제 경력과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적정 비용을 문의했어요. 간호사 출신의 3년간의 전담 케어까지 감안하면 시간당 30달러는 합리적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제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정식으로 청구서를 작성했어요. 지난 3년간 제공한 베이비시터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25만 달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시간당 비용 계산 근거도 첨부했어요. 그리고 에밀리한테 이메일로 보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무료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지난 3년간의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다고 명시했어요. 이메일을 보낸 직후 제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집 전화도 뽑아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1시간도 안 돼서 민수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청구서에 대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문 너머로 말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난리가 났어요. 민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문을 두드렸고 에밀리는 계속 이메일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사과하겠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무시와 모멸감이 생각나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에밀리 어머니까지 나서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가족 간의 돈 계산을 하느냐며 비난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똑히 말해줬어요.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3년 동안 무료로 손주를 돌봐준 시어머니를 가족 모임에서 배제한 것부터 잘못이라고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2주가 지나자 변호사까지 끼어들었어요. 에밀리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제게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근거 없는 돈 요구를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먼저 상담받은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했어요. 3년간의 베이비시터 서비스는 엄연한 노동이며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제 얘기가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영순이가 교회에서 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계신 할머니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참고 살았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맞서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하시면서요. 심지어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제 얘기가 올라갔어요.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저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며느리들의 배은망덕한 행동을 비판하고 시어머니들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민수가 정말 간절하게 사과하러 왔어요. 에밀리와 함께 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이미 늦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청구서에 대한 답변부터 해달라고 했죠. 결국 2개월 후에 에밀리가 항복했어요. 25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물론 한 번에 지불할 수는 없으니까 분할로 지불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관계가 끝났으니까 돈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거든요. 그 대신 저는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전문 베이비시터로 정식 등록을 했어요. 간호사 출신의 경력과 3년간의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당 $30를 받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소문을 들은 한인 가족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들 믿을 만한 한국인 베이비시터를 찾고 있었대요. 아이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알려줄 수 있는 할머니를 원했던 거죠. 지금은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일하는데도 한 달에 $2,000 이상 벌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고용주들은 모두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해요. 아이가 아플 때는 미안하다며 쉬라고 하고 명절 때마다 보너스도 주세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최근에는 데니얼이 보고 싶어서 민수가 몇 번 연락을 해왔어요. 아이가 할머니를 찾는다고 에밀리도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3년 동안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어요. 특히 가족 모임에서 저를 배제했던 그 모멸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 인생이 훨씬 편해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나와야 하는 의무감도 없고 에밀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원할 때 일하고 원할 때 쉴 수 있어요. 요즘에는 오랫동안 못 해봤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한국 전통 무용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친구들과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무엇보다 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됐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는 제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영순이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갔다고 걱정하기도 해요. 그래도 손주는 손주 아니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3년 동안 참으면서 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이제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최근에 한국에서 온 친척이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군요. 한국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일인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저희 세대는 미국에 와서도 한국식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니까 그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문제는 제가 그런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했는데 에밀리는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어요. 손주를 돌봐주되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받겠다고, 그리고 정당한 보상도 받겠다고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는 생각뿐이었죠. 요즘 한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유명해졌어요. 젊은 며느리들한테 당당하게 맞선 할머니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시어머니들이 정말 많더군요. 어떤 분은 10년 동안 손주 3명을 돌봐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대한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며느리가 자기 친정어머니는 모시고 살면서 시어머니인 본인은 외면한다고 속상해 하시더군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해드려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고, 우리도 당당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여기서는 나이보다는 개인의 가치와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드려요. 물론 모든 며느리들이 에밀리 같은 건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는 며느리들이 정말 잘해주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난주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집 아이 어머니가 한국계 미국인인데 자기 시어머니한테 제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그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대요. 하지만 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속 참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맞선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덕분에 자신도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었던 거죠. 요즘 제가 일하는 가정들을 보면 정말 다들 저를 존중해 주세요. 아이들도 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정말 따라요. 한국어도 빨리 배우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보여요. 특히 한 집 아이는 제가 만들어주는 김치볶음밥을 정말 좋아해요.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하고 한국 명절 때는 특별 보너스도 주세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민수는 아직도 가끔 연락을 해와요. 어머니가 너무 그립다고, 에밀리도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물론 손주 데니얼이 그립긴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당당한 할머니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굴복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데니얼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할머니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할머니는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몇 달 전에는 정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에밀리의 친구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자기도 시어머니가 있는데 에밀리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는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기로 결심했다고, 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반성하게 됐다고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뜻밖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요즘 저를 보는 한인 커뮤니티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대부분 잘했다고 응원해 주세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들은 제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자신들도 당당해질 수 있었다고 고마워하세요. 지난달에는 한국 방송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했어요. 미국 거주 한인들의 세대 갈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제 얘기가 이렇게까지 알려진 걸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 자존감과 행복이에요. 69세까지 살면서 이제야 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며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겠다는 다짐을 해요. 제가 돌보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다들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중해줘요. 부모들도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줘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관계구나 싶어요. 영순이가 요즘 저를 보면서 정말 당당해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정말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저도 그런 변화를 느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뒷전으로 밀려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런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요즘 제 꿈은 더 많은 할머니들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너무 오랫동안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해요. 다음 달에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한 주제로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핵심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래야 하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어요.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때로는 데니얼이 그리워서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언젠가는 그 아이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할머니는 무조건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하는 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고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존감이 회복돼서 매일이 즐거워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당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물론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는 결국 관계를 망치게 돼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되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받겠다는 선을 그어야 해요. 그리고 그 선이 무너지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해요. 저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69세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못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는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제 가치를 인정받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당당하게 삽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뒷전으로 밀려날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사랑이고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